여러분, 혹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알림 뜨면 그냥 무심코 누르시나요? 사실 그 알림 뒤에는요,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쓰는 아주 중요한 공용어가 숨어 있어요. 바로 디지털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핵심 프레임워크, CVSS라는 건데요.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세상을 저랑 같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었을 때 말이죠. 보안팀은 매일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 시스템에 불 났어요 하고 경고가 막 울리는데 도대체 어떤 불부터 꺼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완전 혼란 그 자체였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CVSS가 나오기 전의 세상은요, 딱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같았어요. 모두가 저마다 다른 말로 위험해 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소통은 당연히 안 되고 혼란만 점점 더 커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서 이 혼돈의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그 파편화된 환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가 우리 거 위험도는 높음, 아니 우리 건 중간 정도, 이건 완전 치명적,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주관적인 용어를 막 썼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코가 말하는 치명적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는 치명적이 과연 같은 무게일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죠. 결국 보안 관리자들은요, 이 수많은 경고의 홍수 속에서 뭐가 진짜 급한 불인지 판단을 못하고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모두가 정말 절실하게 원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공통의 언어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해결책, 공통 취약점 평가 시스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CVSS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요, 그냥 기업들끼리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미국 국가인프라자문위원회 NIAC라고 하죠. 여기서 직접 나서서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다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을 지키기 위한 정말 중대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2005년 드디어 CVS 버전 1.0이 공개되면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0점에서 10점까지의 숫자. 정말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아한 아이디어죠? 이게 바로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용어의 첫걸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현명한 결정이 하나 내려져요. 뭐냐면 이 표준이 특정 회사나 어느 한 나라의 입김에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권한을 국제적이고 또 특정 벤더에 치우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인 퍼스트라는 곳으로 넘겨버립니다. 바로 이 결정 덕분에 CBSS는 모두가 믿고 쓸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표준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신뢰의 기반이 딱 마련된 거예요. 자, 근데요, CVSS는 한번 딱 만들어지고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유물이 아니에요. 디지털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CVSS 역시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발전해온 말 그대로 살아있는 표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진화 과정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2005년에 첫 버전이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문을 열었고요. 2.0 버전은 점수 매기는데 일관성을 더 높였어요. 하지만 진짜 판을 바꾼 게임 체인저는 2015년에 나온 3.0 버전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3.1 버전은 그 기준을 더 날카롭게 다듬었고요. 바로 이 범위, 영어로는 스코프라는 개념이 진짜 혁신이었어요. 이전 버전들은요, 취약점이 생긴 딱 그 부품 자체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 범위라는 건 그 취약점이 담장을 훌쩍 넘어서 시스템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자기 보안 경계를 넘어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상머신 안에서 생긴 취약점이 그걸 탈출해서 호스트 컴퓨터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공격, 상상내시죠? 바로 그런 걸 측정하는 겁니다. 덕분에 요즘처럼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 환경을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CVSS 점수가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그 엔진룸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CVSS 점수는 크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태풍 예보랑 되게 비슷해요. 자, 첫째,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이건 태풍 자체의 잠재적인 힘, 풍속이나 크기처럼 그 취약점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특성을 말해요. 둘째는 위협 점수예요. 이건 지금 태풍이 어느 쪽으로 오고 있는지, 세력은 점점 커지는지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 취약점을 진짜로 공격에 쓰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환경 점수입니다.
이건 태풍이 오고 있는 바로 우리 동네가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특정 시스템 환경에서 이 취약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따지는 우리만의 맞춤 점수인 셈이죠. 그리고 이 점수 계산은 혼자서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협업 과정이에요. 먼저 취약점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점수는요. 그걸 처음 발견한 회사나 연구원이 매깁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위협 점수는 최신 정보를 다루는 보안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점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최종 사용자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만 아니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기 꼭 집중해 주세요. 바로 CVSS 점수가 말하는 기술적인 심각도와 우리 회사가 실제로 느끼는 진짜 위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딱 보일 거예요. CBS 점수, 특히 기본 점수는 기술적인 심각도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 다 빼고 이 취약점 자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고 나쁜 녀석인지를 알려주는 보편적인 점수죠. 하지만 조직의 위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의 제일 중요한 고객 데이터가 저 시스템에 들어있나? 적에 공격당하면 우리 사업이 멈추나?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CBS 점수는 위험 분석의 최종 결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의 상황에 맞는 진짜 위험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에요. 네, 바로 이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CVSS 기본 점수가 뭐 9.8점이다 이러면 무조건 이게 제일 급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세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9.8점짜리 시스템이 인터넷이랑 완전히 끊어진 내부망에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만 들어있다면요. 오히려 점수는 7.5점이지만 외부 인터넷에 바로 연결된 웹서버의 취약점이 우리 회사에는 훨씬 더 높은 진짜 위험일 수 있는 거죠. 결국 맥락이 전부입니다. 결국 CVSS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취약점 스캐너가 막 쏟아내는 수천 개의 알람 목록, 이 혼란스러운 원석을 말이죠. 명확한 우선순위가 매겨진 실행 계획이라는 보석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언어이자 도구인 셈이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CVSS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치명적인 보안 업데이트라는 알림을 보게 되시면 아마 그 순위를 매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그 버튼 뒤에는 이렇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다듬어온 정교한 약속과 표준이 숨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